조선 왕실의 화려한 베일 뒤편에는 단 한 번의 실수로 이름과 존재마저 지워져야 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오늘 저희는 역사의 기록 속에서 이름 없이 사라져간 한 궁녀의 비극적인 운명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위대한 왕과 대비들의 이야기 넘어 궁궐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묵묵히 지탱했던 수많은 익명의 존재들. 그들은 누구였으며 그들의 삶과 그들이 감내해야 했던 가혹한 현실은 어떠했을까요? 한 개인의 안타까운 운명을 통해 거대한 권력의 냉혹함과 역사에 숨겨진 이면을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왕실을 보필하는 궁녀가 되는 길은 어린 소녀들에게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었죠. 대부분 10살 전후의 어린 나이에 입궁하여 가족과의 정든 이별을 뒤로한 채 낯선 궁궐의 문턱을 넘어야 했습니다. 한번 들어서면 죽을 때까지 궁을 벗어날 수 없는 그야말로 평생이 봉인되는 운명과도 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소녀들은 궁궐의 엄격한 위계 질서 속에서 스스로의 존재를 지워가며 살아가야 했죠. 궁녀들의 일상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왕실의 의식주를 책임지는 것은 물론 왕과 왕족의 수발을 들고 궁궐의 구석구석을 관리하는 역할까지 그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죠. 하지만 그들은 결코 주체적인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름 대신 직책으로 불렸고 왕실이라는 거대한 기계의 부속품처럼 존재했습니다. 개인의 삶과 욕망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궁궐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궁녀들에게는 고요한 긴장감과 끝없는 고립감, 그리고 막연한 불안감이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법한 사랑이나 가족에 대한 그리움, 세상에 대한 궁금증 같은 개인적인 욕망은 철저히 사치였죠. 밤늦도록 등불 아래에서 바느질을 하거나 복잡하게 얽힌 궁궐의 복도를 오가며 고독한 그림자처럼 움직여야 했습니다. 침묵 속에 정해진 식사를 하고 감정 없는 얼굴로 하루를 보내는 것이 그들의 숙명이었을까요? 이처럼 모든 것이 통제되고 억압된 삶 속에서 궁궐 내의 금기는 단순한 규칙을 넘어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절대적인 벽과도 같았습니다. 왕실의 질서와 명예를 조금이라도 해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았고 이를 어기는 자에게는 가혹한 대가가 따랐죠. 이러한 환경에서 한 개인의 인간적인 욕망이 싹트는 순간 그 금기는 더욱 거대한 그림자로 다가왔을 겁니다. 주인공 궁녀 역시 예외는 아니었을 텐데요. 그녀가 저지른 실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는 병든 어머니에게 보내기 위해 몰래 서신 한 장을 궁 밖으로 전달하려 했습니다. 궁녀에게 허락되지 않은 단 한 번의 외부 접촉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어쩌면 그녀의 깊은 내면에 자리한 인간적인 외로움, 혹은 억압된 욕망의 작은 불씨에서 시작된 것이었을 겁니다. 찰나의 순간 찾아온 유혹,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의 시작. 밤늦은 시간, 궁궐의 적막함 속에서 그녀는 몰래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을 겁니다. 손에 든 금지된 물건은 불안하게 떨렸을 것이고 주위를 살피는 눈빛에는 극도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겠죠. 텅 빈 궁궐 마당의 고요함 속에서 벌어진 은밀한 행위는 어쩌면 그녀에게는 작은 희망이자 일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유혹은 곧 그녀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흔들 비극의 서막이 될 뿐이었죠. 이 작은 실수가 발각되는 순간 모든 평화는 산산조각 나고 말겠죠. 그녀의 은밀한 움직임은 결국 누군가의 시선에 포착되고 말았을 겁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감시의 눈, 혹은 무심코 지나치던 다른 궁녀의 의심스러운 시선이 그녀의 작은 일탈을 꿰뚫어 보았겠죠. 궁궐의 질서는 실오라기 하나라도 흐트러지면 안 되는 철저한 감시 체계 위에 세워져 있었으니까요. 발각의 순간 궁궐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자유라 믿었던 찰나는 곧 족쇄가 되었습니다. 실수가 드러나자마자 궁궐은 발칵 뒤집혔을 겁니다. 사소한 일탈 하나가 왕실의 명예를 더럽히고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확대되었겠죠. 그녀는 차가운 신문관들 앞에 끌려가 무릎을 꿇고 앉았을 겁니다. 매서운 눈빛과 무감정한 목소리들이 얽히고 설켜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겠죠.
누구의 사주냐? 궁밖과 내통한 것이냐? 질문은 설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무고함을 혹은 작은 외로움에서 비롯된 순간의 실수를 변명하려 애썼겠죠. 하지만 왕실의 권위와 질서 앞에서는 개인의 사정이나 감정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금기를 어겼다는 사실만이 중요할 뿐이었죠. 그녀의 눈빛은 공포와 체념으로 물들었을 테고 모든 희망은 서서히 사그라들었을 겁니다. 궁녀의 실수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왕실의 엄정한 기강을 시험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궁녀가 금기를 어기면 사사라는 극단적인 처벌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는 왕실의 권위와 존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여겨졌죠. 한 개인의 생명은 거대한 왕실 시스템 앞에서 너무나도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기록에는 단 한 줄만 남았습니다. 해당 궁녀, 출궁 후 처분할 것. 그것이 그녀의 인생 전부였습니다. 굳게 닫힌 궁궐문 뒤편에서 한 여인의 운명은 그렇게 차갑게 결정되었죠. 엄숙하고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왕실의 어명이 그녀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녀는 아마 모든 것을 포기했을 겁니다. 그녀의 작은 삶은 거대한 권력의 흐름 속에서 한 줌의 먼지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었죠.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궁녀가 아니었습니다. 실록에는 그녀의 이름이 남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기록되었지만 사람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궁궐 밖으로 끌려나가는 그녀의 초라한 뒷모습은 그 어떤 이의 기억 속에서도 흔적을 남기지 못하고 쓰러져 갔을 겁니다. 그녀의 방은 시간이 흐르며 먼지가 쌓여갔고 한때 그녀가 머물렀던 흔적들은 마치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 지워졌겠죠. 그 어떤 이름 없는 비석도 그 어떤 애도하는 목소리도 그녀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궁궐의 한 모퉁이에서 한 여인의 존재는 그렇게 소리 없이 소멸했습니다. 개인의 삶과 욕망이 거대한 시스템의 논리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고 쉽게 파괴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역사의 뒤안길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름 없는 존재로 그렇게 사라져 간 것이죠. 우리는 오늘 조선 왕실의 화려한 베일 뒤편에 가려져 있던 한 궁녀의 비극적인 운명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찰나의 인간적인 실수는 왕실의 질서라는 거대한 명분 앞에서 그녀의 모든 존재를 지우는 잔혹한 판결로 이어졌죠. 역사는 왕과 대비,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들의 이야기만을 기록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사라져간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침묵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역사는 과연 누구의 이름만 남긴 역사였을까요? 이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개인이 겪을 수 있는 존재론적 위협이자 기록되지 않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잊고 있는 수많은 목소리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역사의 그림자 속에서 빛을 잃었던 이름들을 다시금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